안녕하세요 여러분. 4천만원으로 차를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혹시 어떤 차들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단이나 SUV 모델들이 슉슉 지나가셨을 겁니다. 하지만 4천만원이라는 돈으로 마음속 깊이 꿈꾸고만 있던 정통 스포츠카를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4천만원대로 구입할 수 있는 정통 스포츠카, 토요타에서 10년 만에 새롭게 출시한 후륜 기반 수동 스포츠카인 GR86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이 86이라는 차량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6의 시작점이 되는 모델은 1982년에 토요타와 스바루가 공동 개발한 후륜 기반의 소형 3도어 해치백 AE86입니다.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디서 분명히 본 차 같지 않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차량은 만화 이니셜 D에서 주인공인 타쿠미의 에마로 잘 알려진 차량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직접적인 연관 자체는 없습니다. 컨셉과 모티브만 따왔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앞서 86을 만들 때 토요타와 스바루가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토요타와 스바루라는 두 유명한 자동차 메이커 회사가 공동 개발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토요타는 수익성이 낮은 경량 스포츠카 시장에서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스바루는 토요타의 가솔린 직접 분사 기술을 전수받아 차량 라인업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토요타와 스바루는 서로 윈윈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결과를 86을 통해 보여준 것이죠. 2012년에 출시한 1세대 86은 203마력의 2리터 수평 대양식 자연흡기 4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출시 당시 수평 대양 엔진을 적용하면서 닛산의 GTR, 포르쉐의 박스터보다도 무게중심이 낮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수평 대양식 박서 엔진은 피스톤이 상하가 아닌 좌우로 움직이면서 엔진의 두께가 얇아지며 무게중심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엔진 내벽에 스크래치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수평 대양 엔진을 주 엔진으로 사용하던 포르쉐도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자에게 원초적인 재미를 주는 핸들링의 맛을 53대 47이라는 무게중심 배분과 저중심 설계를 통해 구현했습니다. 이 86은 순정 자체로도 충분히 재미있게 탈 수 있지만 AE86과 마찬가지로 튜닝 파츠 선택이 무궁무진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과 수동 변속기 모두 선택할 수 있지만 다른 차들과 달리 수동 변속기 판매량이 훨씬 높았습니다. 다만 86의 수동 변속기는 클러치가 상당히 깊을 뿐 아니라 클러치 연결 시점을 찾기 어려워서 모두들 한 번씩은 시동을 꺼트린다는 말을 할 정도로 아주 섬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변속기를 선택하면 될까요? 수동 미션의 고평가로 자동 미션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는데, 자동 미션 또한 나쁘지 않았습니다. DCT보다는 느리지만 일반 토크 컨버터 기준으로 상당히 빠른 변속 타이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동 손실률이 수동 모델에 비해서 약 30% 크다는 단점이 있으니까 데일리와 와인딩 모두를 잡고 싶다면 자동 변속기, 쫄깃한 손맛과 전통 스포츠카의 감성을 잡고 싶다면 수동 변속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86, 북미와 해외 시장에서는 FRS, GT86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었습니다. 또한 형제차로는 스바루의 BRZ가 있습니다. 이후 2016년 북미에서는 FRS를 단종시키는 수순을 밟게 되며 2017년 페이스리프트 모델부터는 GT86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시키게 됩니다. 이 페이스리프트를 기다리면서 많은 사람들은 GT86의 터보 모델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스바루는 터보 기술이 뛰어난 자동차 회사입니다. 그런데 토요타와 스바루가 공동 개발한 GT86의 터보 라인업이 없다는 점은 매니아층들에게는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스바루의 골수 팬들이 빠져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며 스바루가 터보를 배신했다 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2021년 펀투 드라이브를 모티브로 토요타 86의 후속 모델인 2세대 GR86이 등장했습니다. 이 GR은 토요타가 국제 레이싱 무대에 출전할 때 사용하는 서브 브랜드인 가주 레이싱의 약자입니다. 벤츠의 AMG, BMW의 M, 현대자동차의 N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GR86은 별도 튜닝 없이도 서킷에서 바로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위해 실제로 토요타 가주 레이싱의 드라이버와 엔지니어가 직접 차량 개발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2세대 GR86은 자연흡기 2.4리터 수평 대양 엔진을 통해 기존보다 28마력 높은 231마력과 25.5kg 토크를 자랑합니다. 기존 2리터에서 2.4리터로 배기량이 늘어나면서 고 RPM 영역에서 가속력과 즉각적인 응답성이 좋아졌습니다. 7000rpm까지 풍부한 토크를 발휘해서 운전자에게 짜릿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이미 검증이 완료된 86의 기존 수동 변속기 또한 클러치 용량과 기어의 강도를 높여 한층 더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제로백은 기존보다 0.9초 빨라진 6.1초를 자랑합니다. 연비 또한 리터당 9.5km로 데일리로 타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준수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체 강성은 이전보다 50% 증가시켰습니다. 하체는 앞 맥퍼슨 스트릿, 뒤 더블 위시본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는 등 경량화를 위한 토요타의 엄청난 노력을 보여줍니다. GR86의 공차 중량은 1270kg으로 제규어 F타입이 1650
1450km, 벨로스터 N이 1380km, 포르쉐 카이멘이 1440km인 것에 비해 제일 가볍습니다. 물론 출력은 다른 차량에 비해 높지 않지만 후륜 구동 기반의 경량 스포츠카 특성상 저속에서부터 운전자에게 충분한 재미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첨단 전자 제어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운전자가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반대로 그만큼 운전을 할 때 느낄 수 있는 스포티한 재미가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움이 컸는데, 트랙 모드를 사용하면 차량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면서 운전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을 늘려주기 때문에 남자라면 누구나 설레임을 느끼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가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되며 스탠다드는 4,030만원, 프리미엄은 4,630만원입니다. 한국에서는 자동 변속기 없이 수동 변속기만 출시가 됩니다. 운전의 재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정통 후륜 투도어 수입 스포츠 쿠페치고는 비교적 저렴해서 입문하기에 아주 좋은 가격대입니다. 내연기관이 사라지며 전기차가 대세가 되고 있는 요즘, 직선 구간에서는 전기차가 빠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운전의 재미를 줄 수 있는 곡선 구간에서의 핸들링이나 타이어 끌리는 소리, 팝콘 배기음의 희열을 느끼는 이들에게 이만한 차가 있을까요? 이상으로 4천만원으로 살 수 있는 정통 스포츠카 GR86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다 좋은데 4천만원이 너무 부담된다는 분도 계시죠?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2001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기 위해서 총 개발비 2,450억 원을 들여서 국내 최초 6단 수동 변속기를 탑재하고 태어난 조선의 페라리라고 불리우는 투스카니가 있습니다. 차일못들은 투스카니를 양카라고 하죠. 하지만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람보르기니 부럽지 않습니다. GR86에 10분의 1도 안 하는 200만원에서 400만원대까지 나와 있으며, 이 가격이면 차라리 1, 200 더 보태서 제네시스 쿠페 사는 게 더 나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올드함, 복고풍이 트렌드인 MZ세대에게 어울리는 것은 원조 양카, 아니 원조 국산 스포츠카 투스카니를 강력 추천합니다. 펀 드라이빙을 위한 중고 투스카니, 그리고 중고 제네시스 쿠페, 그리고 중고 86 구입하실 땐 정확하고 정직한 정가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